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시의 하락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여기까지는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12월 12일, 12월 19일 딱 이 구간에서 잘 주워 나간다라고 하면은 2025년도 분명히 큰 수익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가 말도 안 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다들 이유는 분명히 알 거라 생각하지만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저는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디서 또 매수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좀 안내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주식강태공이라고 해서 어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단타라든지 중장기 뭐 이런 거 가격 전략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단타 올려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그리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강태공 어플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 시장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자꾸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니까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엄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문제는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12월 말까지 이 하락이 조금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는 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 하나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매 이제 해마다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도 일단 12월 12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고요. 자, 실질적인 이 외국인의 지금 매도세가 자꾸 여러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이 X축이 있죠? 이 X축이 지금 315라고 적혀 있어요. 315포인트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로서 지금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보다시피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손실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320 조금 이제 전으로 가도 수익이 좀 발생하게 되겠지만 완전한 수익, 수익폭이 더 커지려고 하면 사실상 315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이유, 매도 포지션이 나오는 이유 일단 너무나 간단하게 시장의 이런 분위기와 별개로 일단 외국인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어디다 베팅을 해놨다? 지금 어떤 하방에다 베팅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이 지수로 환산했을 때는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에 갖고 2370포인트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2370포인트 정도 아래로 이제 12월 12일 날 마감이 했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어떤 상황이다? 결국에 2370 아래로 지금 밀고 있는 흐름대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 중으로는 일단 목요일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목요일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반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지금 이미 선물 옵션 같은 데 하방에 베팅을 해놨고 이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하방으로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물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12월 12일 기준, 우리가 보통 새 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번 주는 시장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잡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방으로까지 베팅하는 건 어려워요. 베팅하는 건 어려운 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선물만 하는 게 아니라 현물도 하죠. 현물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 구간 하락폭을 만들 뿐이지 너무 과한 하락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 이번 주는
좀 힘들더라도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러면 다음 주는 왜 다음 주에는 반등을 또 못 노리느냐, 다음 주에 반등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발표가 있냐고 하면요, 일본과 미국과 이제 금리 발표가 있어요. 금리 발표.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금리 인상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12월 19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까지 같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또 리스크로 작용하는 게 뭐가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크게 찍어 눌렀던 모멘텀 중 하나가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이 엔화 차익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하는 우리가 굳이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캐리 청산 역량에 따라 가지고 거기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 또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 사실 선물 옵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이제 계엄령 이슈 이후에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오는 거라 좀 보시면 좋고, 여기 엔캐리 청산 역량까지 껴있다 보니까 일단 다음 주 말까지도,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의 시장이 다이렉트 엄청 기적적으로서 반등을 나타낸다, 이거는 분명히 힘들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탄핵 이 부분이 왜 지금 시에서 가장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아시아 증시를 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 폭락했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 증시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상해도 그렇고 그냥 일본도 그렇고 니케이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옆나라 중국과 일본만 볼게요. 다른 거 다 안 보고. 이 두 나라 같은 경우 지금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보합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 3% 코스닥이 4% 밀렸던가요 오늘?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전 세계적인 악재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만 빠진다는 건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엔캐리 청산 경우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지 이게 리스크가 크다 뿐이지 여기에 있어서 반등점을 찾고 올라갔던 경우도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졌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선물 옵션 만기일도 그냥 이때 되면 조금 이제 조정을 줬을 뿐이다지, 이제 이후에는 오히려 오후장부터 해서 증시 반등으로 많이 연결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가장 큰 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인데, 이게 왜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상방에 대한 흐름을 잡기가 어렵냐를 이야기하냐고 하면은,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에 투표를 하지도 못했다고 봐야 돼요. 부결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인원 미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투표도 지금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장 2차 이제 탄핵안을 14일에 또 표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표결을 하겠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게 이번 주고 다음 주고 끝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야당이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야당이 아니죠. 여당이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가 됐고, 다음 주가 됐고, 분명히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고 다음 주 끝나지 못할 내용이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탄핵이라는 거는, 이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도돌이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는 이상,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다고 얘기해요. 그럼 적어도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이거 계속해서 뭐 하겠다, 표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 연도까지는 이 리스크가 그냥 쭉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제가 보는 관점은 12월 달은 그냥 뭘 하려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냥 12월 달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유 종목을 가지고서 그냥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셔야지, 이걸 지금 신규 매수를 접근하고 뭘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게 언제 과연 이 사태가 진정이 될 것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서 지금 이제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지만 딱 취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월 20일이죠.
취임식 이후에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야당도 그렇고 이 탄핵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나라 답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실 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여당이 잘못했든 야당이 잘못했든 지금 트럼프 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한 정권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게 뭐 호재다 악재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전 세계로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전 세계가 힘들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렇게 뭐 협상을 하든 뭐라든 이게 뭐가 가야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지금 이 야당 같은 경우도 이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다 같이 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 여당이 끝까지 뭐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 하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거를 다시 뭐 진짜 뭐 여당이 그냥 이 자진 퇴임을 하든지 뭐 이걸 어떻게 뭐 가야지 지금 끝까지 이거 뭐 진짜 임기 다 끝날 때까지 매주 탄핵안 올리고 매주 이게 뭐 그 부결되고 투표도 못하고 탄핵안 올리고 반복하면은 그냥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냥 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은 이게 사실상의 이제 이 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우리의 뭐 동지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를 그냥 공격하고 있으니까 외국에 적이 생긴 만큼 우리가 또 똘똘 뭉친다라고 하면은 증시의 반등점 분명히 올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힘들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엔캐리 청산 이제 이 12월 19일에 리스크가 생겨요. 12월 12일에 이제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아니죠. 12월 12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증시가 추가 하락폭을 나타낼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레버리지, 지금 보면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레버리지는 한 6,000원대 깨면은 한 5,000원대 이때부터 사면 진짜 수익 많이 주거든요. 늘 제가 이때 사기에서 2배 수익 받고요. 이때 사기에서 2배 수익 받습니다. 지금 역시도 6,000원대를 깬다라고 하면 또 슬슬 여러분들 분할매수 포지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오히려 12월 12일, 12월 19일 이때마다 그 다음에 뭐 증시 빠질 때마다 레버리지를 모아가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25년도에 정말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면서 지금은 잘 버티시라. 일단 버티고 나면은 그 다음엔 굉장히 쉬워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해외 증시로서의 자금 이탈, 두 번째로 비트코인으로서의 자금 이탈. 지금 자금 이탈이라고 했지만 계좌로 봤을 때 1,500만 개가 넘어가는 계좌가 해외 증시 코인으로서 이제 신규 계좌 개설이 됐다는 걸 봤을 때 엄청난 자금 이탈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오긴 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반등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충분히 강한 상승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또 좀 더 버텨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